우리가 어떻게 정서를 느끼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정서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의 이요인 이론에서는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각성과 이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들, 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라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약간 땀이 나고 긴장되고, 가슴은 약간 콩닥콩닥거리고,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약간 흥분했을 때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정서의 이요인 이론에서는 이 신체적 각성은 정서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약간 설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걸까요? 당연히 가슴이 약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내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사람이 제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신체적 각성의 정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자, 반면에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인 각성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가슴 두근거리는 게 내가 어떤 정서를 느꼈기 때문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대학교 때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갔더니 대학교 때 첫사랑도 그 결혼식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가슴 두근거림을 뭐로 해석했을까요? 당연히 나 아직도 쟤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나 봐 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대학교 때 첫사랑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한 덩치에 그 조폭들이 하는 그런 깍두기 머리를 한 그런 남자가 저를 아주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게 저 무서운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석하게 되면 똑같이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이 두근거림을 저 무서운 사람 때문에 내가 공포를 느꼈구나 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그 각성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신체적인 변화도 완전히 다른 정서로 우리가 지각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서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이 정서의 이요인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던 아주 고전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샤흐터하고 싱어라고 하는 연구자가 1962년도에 했던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험 참여자들을 실험실에 불렀는데요. 자기들이 비타민 주사가 시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타민 주사를 놓은 게 아니고 참여자들에게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사했습니다. 이 에피네프린은 각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자, 이 실험에서는 4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조건이에요.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조금 있으면 손도 떨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가빠질지도 몰라요. 라고 정확하게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줬죠. 두 번째 조건은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부작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정보를 알려준 조건입니다. 이 주사를 맞고 나면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뭔가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라고 알려준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주사를 놓고 아무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조건은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지 않고 식염수를 주사했어요. 당연히 식염수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옆방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옆방에서 다음번 과제를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과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대기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이 한 조건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주사의 조건과 그때 함께 있었던, 저희 실험에서는 공모자라고 하죠. 실험자와 짜고서 행동을 했던, 행복한 행동을 하거나 화난 행동을 했던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실험 참여자들이 경험한 정서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각성을 유발하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자, 이 조건에서는 에피네프린 주사 때문에 신체적 각성은 유발됐습니다. 하지만 그 각성의 이유가 주사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각성에 대해서 이거는 주사의 부작용이야 라고 하는 인지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런 정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염수를 주사해서 아무런 각성도 일어나지 않았던 조건에서도 공모자에 따라 정서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성이 필요한데 식염수 주사로는 각성이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정서를 느끼지 못한 거죠. 반면에 가짜 정보를 줬거나 아니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에피네프린을 주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조건에서는 에피네프린 때문에 신체적인 각성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짜 이유를 제공받거나 아무런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아까 맞았던 주사 때문이 아니고 내 앞에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그 사람 때문이야. 또는 내 앞에서 저렇게 화난 행동을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기분이 그렇게 변했나 봐 라고 잘못 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에서는 공모자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정서를 지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 때 화난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우리가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성이라고 하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이 각성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인지적 해석 과정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